자, 우리 쪽수 몇 쪽이야? 66쪽? 네. 66쪽에 마찰력과 부력, 그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준비됐나? 자, 그러면 필기노트 꺼내요. 필기노트. 노트 안 가져왔어? 유림 다음부터 노트 가지고 있어야 돼. 혹시 색볼펜은 있나? 네. 이거 앞면 뒷면 써가지고 노트에다가 옮겨놔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필기 준비하세요. 자, 오늘 배울 힘이 뭐냐면 마찰력과 부력, 마찰력과 부력 이렇게 두 개 배울 거야, 알겠지? 우리 저번 시간에 지원아 뭐 배우는 거 기억나? 힘? 네. 뭐 배웠지? 그 중력이랑 한 개가 뭐지? 그 용수철이나 뭐 이런 거 고무줄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 그 힘이 뭐야? 마찰력. 아니. 탄성력이야, 탄성력. 알겠지?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우는 게 중력하고 탄성력 배웠고 오늘 시간에 배우는 게 마찰력과 부력 그렇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마찰력 이렇게 쓸 건데 너희들은 마찰력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노? 마찰력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응? 뭐 머릿속에 있는 거 아무거라도 얘기를 해봐. 마찰력 그러면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는 중력이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력. 마찰력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너희들 아기들 보면 양말 이 바닥에 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뭐 이렇게 있지 않더나? 뭐 이렇게 양말 밑에 뭔가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있을걸? 있지? 네. 애기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이 지면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닌다. 너희들 마찰이 없는 예를 들어 얼음판 위에서 걷기가 쉽습니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면하고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너희들 저기 뭐야 운동장에서 공을 갖다가 굴린다. 그래서 공을 굴리다 보면 나중에 공이 어떻게 돼요? 한번 굴리면 우주까지 날아갑니까? 한번 굴렸을 때 그 공 어떻게 돼요? 굴다 멈춰요. 가다가 멈추지. 멈추는 이유가 뭐지? 그 마찰력. 마찰력. 그래서 마찰력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마찰력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 물체의 운동을 갖다가 방해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마찰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라. 자, 이게 뭐 같노? 뭐 같아요? 뭐 같아? 대포. 대포? 사람 다리야, 다리 알겠지? 걸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밀지 맞지? 이걸로 민다. 사람이 미는 힘. 이걸 미는 힘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 미는 힘에 대해서 밀려버리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지? 그래서 미는 힘이 있는데도 안 밀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잠깐만 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내가 오른쪽으로 끌었다. 끄는 힘. 오른쪽으로 끌었어. 그럼 끌었으면 저 물체가 나한테 달려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끌려와야 되는데 이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대. 정지. 그럼 이렇게 정지해 있다는 거는 뭐가 작용하기 때문이지?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지.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똑같이? 아니,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이 반대로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다. 알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마찰력의 방향. 그래서 우리는 마찰력의 방향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운동 방향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물체가 운동하려는 데다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의 방향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봐라. 이건 필기하지 마. 자,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이 경사면에 물체가 열어가지고 이렇게 미끌려 와요.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니? 어디로?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겠니? 위로. 이쪽으로 작용하겠지, 맞지? 위로, 맞지?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을 갖다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찰력의 크기 봅시다. 크기. 근데 방향은 쉬운데 이 크기는 우리가 좀 외워둬야 된다. 크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들 누구가 마찰력이 세겠니? 쌤이 세겠니? 마찰력. 선생님. 쌤이 세겠지, 맞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무게가 어떨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이 아스팔트 도로에서의 마찰력이 크겠니? 안 그러면 해수욕장처럼 모래사장의 마찰력이 크겠니? 어디서가 마찰력이 클 것 같아요? 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 거기가 차가 움직이기가 더 힘듭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표면이 거칠수록 표면이 거칠수록 이럴수록 마찰력은 크다. 야, 이거 무슨 글씨야? X. X? 크다. 그래, 크다는 의미지, 맞지? 그래. 일단 마찰력의 크기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다음에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크다. 요건데 선생님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칠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칠판에 이 책을 갖다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넓은 면으로 움직일 때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세우면 면이 요 면이지, 맞지? 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때 마찰력 누가 크겠니? 넓게. 요게 크겠니? 네. 아니요. 요게 크겠니? 네. 자, 우리 마찰력의 크기는 영향이 누가 준다고? 무게가 영향 주제. 그 다음에 표면의 거칠기가 영향 주지, 맞지? 자, 다시 보세요. 요렇게 할 때랑 요렇게 할 때 책의 무게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지,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움직일 때랑 요렇게 움직일 때랑 칠판 그대로 거칠기잖아, 맞지? 거칠기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마찰력은 똑같아야 됩니다. 알았지? 요렇게 넓을 때나 좁은 면으로 할 때나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자, 단문형 표시에서 접촉면의 면적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접촉면이 넓은 범위가 되든 좁은 범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다. 다음, 그 다음 3번 이래가지고 마찰력의 이용. 야, 마찰력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마찰력은? 응? 내가 운동을 하려는데 내 운동을 방해하니까 안 좋은 것 같지 않지? 근데 마찰력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지? 너희들 저기 뭐 여름에 이제 수영장 갈 거야. 수영장 갔을 때 이제 미끄럼틀 타고 막 내려올 때는 마찰력이 커야 좋아요? 안 커야 좋아요? 커요. 그러면 미끄럼틀을 타려고 올라가서 내려오려는데 마찰력이 크면 나는 못 내려오는데요. 중간에 내려오다가 걸릴 거 아니야. 걸리면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마찰력이 작아야 좋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마찰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잖아. 그래서 한 번만에 이렇게 싹 내려와야 기분이 좋지 맞지? 그래서 마찰력은 작아야 좋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 커야 좋은 경우가 있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자 먼저 마찰력이 큰 경우, 마찰력이 큰 경우 함께 어떤 경우가 마찰력이 커야 좋습니까? 그러면 등산화. 너희들 등산할 때 등산화 말고 일반적으로 러닝화나 이런 거 신고 올라가면 내려올 때 미끌려진다 알겠지?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등산화는 바닥이 뭐 홈이 되게 많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고 그 다음에 타이어 체인 같은 거. 울산은 실제적으로 눈이 많이 안 오잖아, 맞지? 근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타이어의 체인을 감아야 돼. 그래야 마찰력이 커서 차가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 저기 악기 연주할 때 송진 가루 이런 거 쓰는 거 알아요? 송진 가루. 아니면 너희들 엿기 같은 거 들거나 체조 같은 거 할 때 손에 막 흰색 뭐 가루 묻히는 거 본 적 있나? 그것도 마찰력을 크게 한 거다. 그런 걸 갖다 우리는 횟가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는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바로 적어. 마찰력이 작은 경우. 자,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를 갖다가 보면,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미끄럼틀. 미끄럼틀 한 번만에 내려와야 됩니다. 중간에 싹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맞지? 기분이. 한 번만에 쫙 다 내려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있나? 체인에 뭐 바르지? 아니요. 안 바르나? 아빠가 발라줄 거야. 윤활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체인 같은 경우에 소리 안 나고 잘 이렇게 바퀴를 굴러가라고 윤활유를 갖다가 발라줍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너희들 혹시 베어링 하는 거 들어봤나? 베어링. 우리가 바퀴 같은데 거기에 동글동글하게 쇠구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동차 바퀴나 이런 게 잘 굴러가라고 마찰력이 작아져라고 베어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마찰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단데 제일 중요한 데가 이 부분이에요. 알았지? 마찰력의 크기. 그 다음에 친구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접촉 면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찰력은 알겠지? 자, 그럼 책 잠깐만 보자. 자,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자 1번 마찰력 동그라미 쳐. 마찰력. 자, 마찰력 동그라미 쳤으면 자, 뒤에 줄 쳐라. 운동을 방해하는 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마찰력의 방향 동그라미 쳐보세요. 방향. 자, 마찰력의 방향은 뒤에 줄 쳐라.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면 그 밑에 표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림 봐라. 첫 번째 그림 보면 내가 손으로 상자를 왼쪽으로 당기고 있잖아, 맞지? 왼쪽으로 당기고 있을 때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노?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자, 물체가 빗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니? 그러면 위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세 번째 그림 보면 이제 물체가 어떻게 됐냐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찰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마찰력의 크기 동그라미 쳐봐. 자, 크기 동그라미 쳐서 동그라미 1번에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 치세요.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 별표 하나 때리고 줄 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럼 그 밑에 그림 볼래? 그림 보면 글자가 많이 적혀져 있지만 글자는 필요 없고 그림만 볼게요. 가 그림 보니까 나무판 1개야. 나 그림 보니까 나무판 2개야. 너희들 둘 중에서 무게가 누가 무겁니? 나가 무겁지? 근데 얘네들 움직이게 하려 그러면 누가 힘을 많이 가해줘야 되니? 나의 힘을 많이 가해줘야 되지, 맞지? 나의 힘을 많이 가해줘야 되는 이유는 나가 마찰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중에서 누가 마찰력이 크니? 그러면 나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 치세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이것도 밑에 글자가 많이 적혀져 있지만 그림만 봅니다. 자, 가 그림은 아크릴판에 나무도막 하나 올려놨고 나 그림은 사포판에 나무도막을 하나 올려놨어. 그래서 지금 손 보니까 서서히 지금 들고 있지, 판을, 맞지?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사포가 오래 버틸 수 있겠지, 맞지? 그럼 둘 중에서 마찰력이 누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니? 사포가 마찰력이 크다 그럴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나가 마찰력이 더 큽니다. 거칠수록 마찰력은 더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여기 봐라. 플러스 강의 2번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강의 2번. 자, 플러스 강의 2번. 자, 2번 별표 3개 때려. 자, 2번 내용이 뭐냐면 제목에 줄 치세요. 접촉면의 넓이가 다를 때 마찰력의 크기 비교. 쌤, 이 얘기합니다. 접촉면의 넓이,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찰력하고, 알겠지? 자, 그래서 쌤 읽어볼게. 자, 그림부터 봐라. 가는 보니까 나무판을 옆으로 눕혀놨어. 그렇게 잡아당겼을 때 10N. 나를 봐라. 나무판을 세웠다, 알겠지? 그랬을 때 당기는 힘 10N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촉면의 넓이는 가가 큽니다. 그렇지만 마찰력은 똑같습니다. 화살표 줄 치세요.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 크기와 관계없다. 그게 줄 쳐서 꼭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해라.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마찰력의 이용 동그라미 쳐. 자, 마찰력의 이용. 자, 밑에 표를 보니까 자, 마찰력을 크게 해야 하는 경우 크게 동그라미 쳐봐. 마찰력을 크게 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밑에 쌤 하나씩 읽어볼게. 등산화의 바닥은 울퉁불퉁하게 만든다? 마찰력을 크게 해야 되니까.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갖다가 붙인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눈 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에 체인을 감는다. 체조 선수가 손에 횟가루를 묻힌다. 현악기를 연주할 때 활에 송진을 바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읽었던 거는 전부 마찰력을 크게 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자.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 그래서 작게 동그라미 쳐. 작게. 자, 그 밑에 하나하나씩 쌤 읽어볼게. 수영장의 미끄럼틀에 물을 뿌린대요. 그래서 미끄럼틀에 물을 뿌려야 마찰력이 작아져서 한 번에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바퀴를 사용하거나 기름칠을 한다. 우리 기름칠을 하는 것도 마찰력을 작게 한 거야.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체인에 윤활유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회전축에 베어링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찰력을 작게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7쪽에 거기 네모 넣기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몇 문제 남았니? 두 문제. 두 개. 유림이는? 두 문제. 두 개나 남았어. 빨리 하지.
다 했니? 채점하면 되나? 채점할 때 유림이 번호에만 채점해야 된다. 기온이 저부터 쌤 알려줬지? 맞으면 여기, 틀리면 이렇게. 틀렸을 때 답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채점 끝나고 나면 쌤이 틀린 거 다시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때 맞으면 나중에 또 세모를 쳐야 돼요. 알았지? 자, 쌤 답 불러줄게. 네모 넣기. 마찰력 반대, 무거울, 거침. 자, 색연필이나 빨간색 볼펜으로 정확하게 채점하세요. 자, 1번은 A, 2번에 A, 3번에 C. 그 다음 2번에 기억하고 리얼, 3번에 20N, 4번에 1번 방해하는, 2번에 크기 나, 5번에 1번 니은 디귿 미음 시옷. 그 다음 2번 기역 리얼 비역 이응. 자, 틀렸는 거 다시 수정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틀리는 거 수정하고 쌤하고 답 맞춰봐야 된다. 유림이 고쳤으면 쌤한테 답 확인합시다. 저 2번에 기억 리얼이랑 3번에 20m. 세모 쳐. 이번에 니은 시읍 니은 디귿 기억 리얼 비읍 이응. 끝이야. 네. 자, 그러면 페이지수 어디로 넘기냐면 뒤에 70쪽 넘겨라. 자, 70쪽에 탐구 A 마찰력의 크기 비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자, 1번 크기와 재질이 같은 두 개의 나무 도막 한쪽 면에는 사포를 붙인다. 그래서 그림처럼 사포를 한쪽 면에 붙였어. 그 다음에 2번 사진 봐라. 자, 그림에 보니까 나무판 위에 하나는 사포를 밑면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나무를 갖다가 밑면으로 했어요. 그게 적혀져 있지. 가는 밑면이 나무, 나는 밑면이 사포.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봐라. 지금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지금 나무판을 갖다 천천히 들어올리니까 누가 먼저 움직여요? 가가 먼저 움직이지. 그럼 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소리는 마찰력이 누가 더 크다는 거지? 나가 마찰력이 더 크다는 거지요.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 봐라. 자, 나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밑에 결과 및 해석 볼게. 자, 미끄러지는 순간에 기울기를 비교하면 나가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가 오랫동안 버틴 거 밑에 설명 봐라. 사포 표면이 나무 도막 표면보다 거칠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치자.
접촉면이 거칠수록 그 밑에 빗면의 기울기가 크다. 줄치면 됩니다. 빗면의 기울기가 크다는 소리는 그만큼 마찰력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 보자. 마찰력의 크기 비교. 나가 더 마찰력이 크다. 그래서 자 밑에 있는 걸 쌤이 읽어볼게. 마찰력이 클수록 미끄러지는 순간에 빗면의 기울기가 크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치세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크다. 그게 줄쳐놓으면 되겠다. 자 밑에 정리 들어가지. 자 1번 접촉면 사이에 마찰력이 클수록 미끄러지는 순간에 빗면의 기울기가 크다. 크다. 그 다음 2번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이 어떨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자, 거기까지 됐으면 오른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풀어봅시다. 6문제. 선생님, 쉬는 시간 몇 분이에요? 쉬는 시간 몇 분이에요? 왜? 모르겠어. 빨리 풀면 쉬는 시간 100분 줄게. 요거까지 채점하고 나면 쉬는 시간 할 겁니다. 빨리 푼다고 다 틀리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지우개 좀 보여주세요. 참. 자, 쌤 다 불러줄게요. 채점해라. 자, 1번 OXXO, 2번 3, 3번 3, 4번 나, 5번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자 다 넣어서 문장 만들었으면 동그라미 쳐도 돼요. 그 다음 6번에 2, 자, 보자. 이제 부력 배울 겁니다. 필기 준비해라. 2번 부력. 너희들 부력이 뭐야? 부력 들어봤나? 아니, 안 들어봤어. 우리 물 안에 들어가면 내 몸무게가 많아지게 적어지게. 물 안에 들어가면 네. 내가 물을 다 마셔가지고 많아지나? 물에 들어가면 내 몸무게가 좀 작아져. 사람이 들기가 쉬워져.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물이 없는 곳에서 내가 누구를 든다 그러면 걔 몸무게만큼 내가 힘이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물 안에 들어가서 걔를 들게 되면 물이 걔를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드는 힘은 여기 물이 없는 데보다 작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물이 이렇게 떠받쳐주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정의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부력은 반드시 액체에서 작용하든가 아니면 기체에서 작용합니다. 알았지? 고체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액체나 기체에서 물체를 위로 미는 힘, 물체를 갖다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부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봐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물고기가 있다 이렇게 볼게. 물속에 물고기 이렇게. 그럼 이 물고기한테 작용하는 힘 뭐가 있을까요? 액체. 아니, 불이. 그거 말고 일단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겠니? 중력이야. 중력이 작용합니다.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부력은 그거를 떠받치는 위쪽으로 우리가 부력이 작용합니다. 알겠지? 부력.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1번 부력의 방향. 그럼 부력의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노? 부력의 방향 어디? 반대. 어디하고 반대? 중력. 중력과 반대. 알아두세요. 중력과 반대 방향. 자,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력의 크기. 자, 부력의 크기를 보면 누구하고 비교를 할 거냐면 중력과 비교를 할 겁니다. 중력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했을 때, 자, 어떤 A라는 놈이 있어. A라는 놈이 물속에 있었는데 얘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위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 위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는 이 물체한테 일단 아랫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겠니? 중력 작용하겠지. 그 다음 윗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요? 부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물체가 위로 이동한다는 것은 중력과 부력 중에서 누가 크기가 크게요? 그치. 그래서 위로 이동하고 있으면 중력하고 부력하고 비교를 하면 부력의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어떤 애가 B가 여기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누가 크겠니?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같아요. 중력과 부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C라는 놈이 이제 아래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합니다. 빨리 필기해야 된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 자, 아래로 지금 이동하고 있으면 중력하고 부력 중에서 누가 크기가 크겠니? 그렇지. 중력의 크기가 큽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튼 중력과 부력의 크기하고 비교를 한 상태다. 꼭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력의 크기. 부력의 크기를 따질 건데, 자,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부력의 크기. 자, 부력의 크기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자, 부력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한다. 물 밖에서 무게 빼기 물 안에서 무게. 물 밖에서의 무게 빼기 물 안에서의 무게를 해주면 우리는 곧 부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력 계산하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라. 물 밖에서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물 안에서 무게를 재면 그 두 개를 빼게 되면 부력의 크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놓으세요. 됐습니까?